안녕하세요. 예, 일요일 저녁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농님, 안녕하세요. 퇴원 빨리 하셨다니 좋은 결과이겠죠? 예, 검사는 예상보다 좀 빨리 받게 돼갖고 저는 그 일요일도 퇴원을 시켜준 줄 몰랐어요. 되게 공휴일에 퇴원이 안 되는데 그 운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그냥 일요일인데도 퇴원해도 된다고 퇴원 수속을 밟아주셔갖고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 제가 오늘 그 방송을 하는 거는 원래 이번 주에 그 지방 스케줄 2박 3일이 했었는데 갑자기 병원 뭐 입원하라고 그래갖고 못 갔잖아요. 혹시 다음 주에 또 그 거기를 가야 될 수도 있어 갖고 계속 빠지면 좀 그렇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8시 반에 라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지장 안 주게끔 제가 핵심만 좀 엑기스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동그라미님 안녕하세요. 건강 괜찮은 거죠? 저기 그 뭐야 그 결과가 오늘 그러니까 입원해서 한 결과가 수요일 날 외래에 가서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수요일 날 또 병원을 가야 되는 대학병원이 그렇잖아요. 하고 또 외래에서 결과 보고 또 하고 외래에서 결과 뭐 이런 시간이니까 이제 그런 패턴을 좀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삼과 영성TV 25년 9월 14일 방송 이재명 대 윤건희 누가 더 무대뽀인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기 그 제가 지금 썸네일로 한 거는 이거를 갖다가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현수막인데요. 여기 보면 신호등에 이렇게 사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갖다가 제가 너무 인상 깊어 갖고 사진을 찍어갖고 썸네일로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이재명 이렇게 그 얼굴을 사진을 해놓고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 그 조그만 글씨로 6.3 대선 무효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국힘에서 건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여기 자세히 잘 안 보이시는데 현수막을 좀 가까이서 보면은 이 정당에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그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걸 보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하겠어요. 그 이재명과 그 윤건희, 윤석열과 김건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 계엄 때문에 뒤늦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우원식 그다음에 민주당하고의 그 공방전을 갖다가 우원식도 지금 열심히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열심히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 현수막이 저한테는 더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이고요. 6.3 대선 뭐 그래서 이재명 얼굴까지 박아놓고 까만 걸로다가 눈을 갖다가 짝고는 이거 이제 극우 정당에서 붙인 거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현수막 보고 뭐를 느꼈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이재명이 저런 식으로 쓴 거를 갖다가 그냥 놔두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재명이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이 좀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 보시는 대로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뭐 조그맣게 쓴 글씨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다가 뭐 잘 안 보이게 조그맣게 쓴 거 있잖아요. 거기 하면서 자기 당명도 얘기하고 뭐 정당 가입을 갖다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뽀젓이 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대놓고 소위 말해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갖다가 완전히 묵사발 만든 아낌없이 퍼줬다. 그 다음에 호갱 외교다. 호갱, 호갱 외교. 그 다음에 더군다나 6.3 대선은 무효다.
너는 대통령 아니다. 이건 무효다. 아니, 이런 현수막을 갖다가 걸도록 허락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야, 저 정도 얘기는 걸어도 되는 거구나. 저 정도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뭐 전두환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거 있잖아. 뭐 포장마차에서 둘이 술 마시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고 그런 그런 적이 있다. 아니 왜냐면 그때 젊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예. 뭐 갑자기 막 있던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고 막 사람이 사라지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문구는 감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갖다가 계엄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더 무대뽀냐. 여러분 그래도 이재명은요,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윤석열도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 문구 걸린 거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용산 사람들 바보입니까? 대통령실 사람입니까? 뭐, 국정원 사람들 바보입니까? 모든 정보는 다, 정보기관 많잖아요. 뭐, 방접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보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거 그냥 냅둬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붙어 있다는 거야. 쉽게 해서. 이 자극적인 문구가 분명히 보고가 들어갔을 텐데, 이재명한테도. 그런데, 이거 어떡할까요? 때려 잡을까요? 아니면 현수막을 띨까요? 아니면 이걸 쓴 놈을 갖다가, 깜빵에 쳐넣을까요? 뭐, 수사를 할까요? 뭐, 여러 가지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쫄개분들이. 근데 이재명은, 야, 그냥 냅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21세기, 이재명도 21세기에는 어떻게 강제할 수 없다. 이런 걸 붙였다 해서 뭐 깜빵에 집어쳤거나 뭐 전두환 시절처럼 뭐 남산을 끌고 가서 고문을 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를 갖다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이재명도.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도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갖다가 선언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해서 계엄이라는 거는 그냥 군홧발로 국민을 갖다가 그냥 닳겠다 이런가 이게 계엄 아닙니까? 왜냐하면 계엄을 하는 순간에 모든 그 법은 다 정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법이 위로가 있고 모든 게 정지돼 있고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장도 다 육군 대위 중령으로 다 교체가 되고 뭐 이렇게 다 그 플랜이 있습니다. 계엄의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군이 장악하고 탱크로 밀고 군홧발로 밀고 이게 계엄이거든요. 그런데 21세기에 그게 2024년 아닙니까? 21세기에 군홧발로 눌러도 되겠다는 발상을 한 게 누구냐?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정당한 사유로 군홧발로 밟겠다 이게 아니라 내 와이프를 구하려고 계엄을 갖다가 군홧발로 밟겠다. 이게 도대체 정말 지금 생각해도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 무대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거나 무대뽀로 아나무인으로 그냥 내가 왕인데 전제군주 왕인데 왜 내 마음대로 백성을 갖다가 왜 못해? 왕은 그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잖아요. 옛날에 전통 군주 보면은 뭐 이조시대 고려시대 왕이 한마디면은 그냥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면 이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탱크로 뭉개건 군홧발로 깔아 뭉개건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 발상을 가지니까 윤석열이 결국은 뭉갰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윤석열의 그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조치령 포고령? 이걸 다 어디서 갖고 왔느냐? 전두환이 그 계엄할 때 썼던 그 문건에서 다 카피해서 갖고 왔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1980년대에 그것이 똑같이 여기서 작동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40년이 지난 거죠. 40년 넘게 지난 거죠. 그러니까 1980년대 작동했던 계엄령 그 문건을 기초로 해갖고 포고령도 발표하고 모두 하고 군대 동원해갖고 깔아뭉개면은 이게 뭉개질이라고 생각했던 게 누구냐? 윤석열하고 김건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무대뽀로 치면은 윤석열이 한 수위다.
김건희가 이재명보다는 한 수 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동그라미 한 대표님, 라방 기다리는 중. 예, 8시 반에 한다고 그랬죠. 예, 15분 남았네요. 네. 아, 사불경님 반갑습니다. 아, 돌아오셨군요. 예, 제가 좀 쫄랐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한테 빨리 퇴원시켜달라. 어, 구독자분들이 기다리신다. 빨리 퇴원시켜달라. 애농님, 과격한 내용, 예, 정말 과격해요, 내용이. 그런데도 그 현수막이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는 건 뭐냐? 이재명이 그 정도는 지금 상황이, 21세기의 상황이 그 정도 갖고 깜빵에 쳐놓으면은, 안 된다. 아, 그거는 반란이 일어난다. 밀란이 일어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재명은. 근데 그걸 몰랐던 사람이 누구냐? 뭐, 이걸 죽이든 살리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계엄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싼 똥 때문에 정말 이재명이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됐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지금 완전히 피폐해져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300명이 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깜빵 여러분 깜빵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나오는 거 보셨죠 요즘? 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음식이 다 상했다. 그리고 뭐 70명인가 80명을 갖다가 한 방에 넣고 그냥 다 쳐넣었다. 잠깐 뭐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그 미국의 감옥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감옥을 되게 호텔이라고 얘기하는데 감옥 중에 호텔이라고 이건 뭐 호텔이 아니라 정말 정말 아주 최악의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우리 그 국격이 이렇게 망가졌다 이거예요. 그 원인 제공은 결국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방탄하려고 살아남으려고 한 거는 또 이재명이 또 일조를 한 거고 죽어나는 거는 국민만 죽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계엄에 관련 그것 때문에 아직도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신문에요. 그 한동훈과 우원식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헤드라인만 제가 쭉쭉 뽑아보면 한동훈 난 계엄저지 무능특검 조사할 건 이재명하고 김민석, 우원식, 김어준이다. 거기를 조사해. 왜 나를 부르느냐? 한동훈 계엄해제 표결 지연. 그 지연한 건 누가 했느냐? 우원식이 지연했다는 거야. 고의로. 왜 지연을 했느냐? 이재명이 나타날 때까지 표결을 안 하고 있었다. 왜 정족수는 다 찾는데 이재명이 숲속에 숨어갖고 안 나타나니까 우원식이 이재명 면을 세우려고 끝까지 기다려줬다. 이게 한동훈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원식은 뭐라고 그랬냐? 한동훈 네가 의원을 안 해봐서 국회의원 안 해봐서 그런 거야. 무식하면 말을 하지 마. 예, 이렇게 지금 페이스북에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한동훈 어, 우원식 의장 이재명 기다렸다가 계엄 해제 표결했다. 우원식 의견 안 해봐서 한동훈이 모른다. 한동훈 민주당 계엄 확신했던 근거 국민께 공개. 이거 김민석이 맨 처음에 얘기했다고 그랬죠. 계엄 확신한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 김민석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자, 그래서 한동훈 국힘 의원들 수차례 즉각 표결 강력히 요구했으나 우원식은 그 표결을 갖다가 끝까지 미뤘다. 정적수가 찼기 때문에 빨리 표결하자 하고 한동훈을 더불어 갖고 국힘 의원들 18명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갔고 우원식한테 강력히 했는데 우원식이 삐죽삐죽하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이재명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고 이재명 들어온 다음에 1시 이후에 표결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힘 계엄해제파로서 증언 강제 내란 특검 비판, 강제 구인 편든 여당, 그러니까 한동훈을 강제 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계엄 관련 비난할 자격 없다. 숨은 이재명, 잣다는 난 먼저 위험 감수했다. 이렇게 하고 정족수 즉시 표결했던 우원식 의장, 이재명 기다렸나? 계엄 방치, 한동훈 사살 정보, 경로 의혹 발견. 이렇게 이제 막 중구난방으로 지금 떠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연일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순서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1일 전 어제죠?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1위가 한동훈 대표가 쓴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베스트셀러예요. 요즘 그 한화가 정말 기적적으로 승리를 우승을 갖다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뭐 하나 이것을 뭐 불꽃 시즌 이게 2위를 하고 이거를 갖다가 제끼고 아직도 아니 한동훈 대표가 책 낸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지금 교보문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썼습니다. 한화야구 불꽃 시즌 책이 많이 팔리는 이유는 알겠는데 2월에 낸 제 책이 역주행 중인 지금 베스트셀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역주행 중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관련해 갖고 지금 이제 특검 관련한 얘기 이게 다 결국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싸놓은 똥이죠. 자 1일 전 오늘 민주당이 특검의 저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를 적극 편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기들 임명한 특검의 무능과 무리수를 편들수록 국민들께 특검을 민주당 지휘받은 하명 수사기관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맞죠? 이거는 예. 그 특검은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대표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 특검이라고 보셔도 되죠. 민주당이 개헌과 관련해 저를 비난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될까 봐 숲에 숨어 있을 때 개헌 미리 알았다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대신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여당 대표임에도 정치 생명 포기하고 누구보다 먼저 계엄이 위헌 위법이므로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체포당할 위험 감수하고 국회로 들어가 계엄 해제에 앞장섰습니다. 대통령에게 독대로 강력히 요구하여 여인형 방첩사령 등 계엄 핵심 군인을 직무배제시켰고 대통령의 질서에 있는 조기퇴전을 시도했고 대통령의 번의로 조기퇴전이 무산되어 탄핵된 이후에는 그 후폭풍으로 여당 대표직에서 쫓겨나듯 물러났습니다. 제 정치 생명보다 신체 안전 국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뜬금없이 특검과 면먹고 저를 원색적으로 비하는 민주당의 모습. 그러니까 이 특검하고 민주당이 한편이라는 거예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예, 특검 자체가 이게 민주당원 특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 2, 3, 4, 5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5일 전 뜬금없이 여러 낌새를 봤을 때 계엄이 있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하는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이 사전에 12.3 계엄 구체적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어떤 정보였는지 그렇다면 유혈 사태 막기 위해 국민들께 폭로하는 등 행동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두 번째 김인석 총리는 계엄을 미리 알고도 막기 위한 노력 없이 방치한 것 아닌지 그날 밤 정말 여의도 집에 있었던 건 맞는지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다. 어디 있었는지 밝혀야 된다. 세 번째, 김인석 총리는 계엄 몇 달 전 계엄 정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경로로 어떤 내용을 받은 것인지 밝혀라. 네 번째, 의원식 국회의원은 그날 계엄 해제 정족수가 찼음에도 왜 바로 표결 진행 안 한 것인지 당시 본회의장에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의장에게 수차례 즉각 표결을 강력히 요구함. 숲에 숨어있던 이재명 당시 대표가 본회의장에 도착할 때까지 표결을 누르고 기다린 건 아닌지 이재명 대표 도착 후 즉시 표결 진행함. 다섯 번째, 김어준 유튜버는 저에 대한 북한군 위장 사살 계획 정보를 어떤 경로로 어떤 내용을 받은 것인지 제가 할 말은 모두 제 책과 다큐 인터뷰에 있습니다. 특검이 조사할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1, 2, 3, 4, 5. 특검은 이걸 조사해야지 왜 나를 부르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얘기 맞는 거죠. 아, 사필경 형님, 국회의원 해봐서 잘난 우원씨가 진실을 그래. 너 국회의원 많이 해봤으니까 진실 밝혀.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루 전에 썼고 그 다음에 이건 6시간 전 오늘 쓴 거예요. 자, 일요일 날 사전에 계엄에 대해 근거 있는 확신이 있었던 민주당 그 확신 근거를 이제 국민께 공개하십시오. 민주당은 지난 8월 이후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핵심 인사들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 있는 확신, 김민석 총리의 발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와 9월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계엄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라고까지 구체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나아가 민주당은 계엄에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의원이 체포되더라도 계엄해제 결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서울의 봄 법이라는 명명하며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민주당 말처럼 그때 민주당은 계엄에 대한 근거 있는 확신이 있었고
민주당의 당시 행동들은 계엄을 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풍문으로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한동훈밖에 없다. 저는 그때 민주당의 계엄 주장이 내귀의 도청장치 같은 근거 없는 괴담이니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만약 계엄이 실행되면 여당 대표인 제가 앞장서서 막겠다고까지 했었습니다. 국민들께 송구하고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당시 저는 계엄을 몰랐고 민주당은 계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때 민주당이 근거 있는 확신을 갖게 된 어떤 구체적인 계엄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 국민들께 공개하십시오. 문서 등 자료라면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맞고 제보자가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영웅이 될 테니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정말 계엄을 확신할 만한 정보를 사전에 갖고 있었다면 근거 있는 확신의 근거를 폭로해서 국민들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었던 계엄을 미리 막았어야 합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민주당이 확보한 확신의 근거가 공개되었다면 계엄은 실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는지 국민들께 말해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뉘앙스죠? 니네들 알면서 윤석열이 계엄하기를 갖다 유도한 거 아니냐? 기다린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니네들 다 알고 있었잖아. 어제에 이어 민주당에게 묻고 특검에 요구합니다. 계엄에 대해 저에게는 더 들을 얘기가 없지만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들어야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저녁 8시 30분 라방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후에 8시 30분 라방에서 한동훈 대표가 밝히겠다. 이렇게 6시간 전에 오늘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 애농님 모두 맞는요. 아, 정말 맞아요. 정말 똑똑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야당이 해야 될, 그러니까 국힘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야당을 견제하거나 균형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네들 밥그릇 지키고 한동훈 죽이려는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한동훈 혼자 해도 너끈히 지금 막아내고 있다. 견제를 하고 있다. 제가 이거 방송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아까는 6시간 전이었잖아. 다시 한번 글을 썼습니다. 5시간 전. 이게 제일 이제 최근 글인데. 자, 제일 최근에 글 쓴 거를 한번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계엄해제 표결 지연에 대해 비판한 저에게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우 의장님 인품을 생각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참 실망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날 그곳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중무장 특수부대 계엄군 병력이 본회의장 문 앞까지 도달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체포조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계엄군은 전기를 끊어 표결을 막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야 당직자들과 언론인들이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소화기 뿌려대며 그런 특수부대 계엄군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국민은 1분 1초라도 빨리 계엄이 해제되기를 바라며 가슴 졸이고 계셨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천신만고 끝에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정력수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수십 분간 표결을 진행 안 했습니다. 지연작전. 언제든 계엄군이 본회의장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계엄군이 진입해 의원들 끌어내면 계엄 해제 못하고 그러면 유혈 사태까지 날 수 있는 대한민국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의 표결 지연이 납득되지 않았고 거기 모인 의원들 대부분 그랬습니다. 우원식 네가 주범이다. 우리 당 김성원 국회의원, 한지아 국회의원 등이 우원식 의장에 즉각 표결하라고 항의했고 제가 수차례 김성원 의원을 통해 의장께 숙이라도 하자고 요청했었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고성을 지르며 즉시 표결하라고 격렬히 항의했던 것이 고스란히 당시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국회의원 안 해봐서 그랬던 것인가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데 국회의원 해보고 안 해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합의를 표결 지연한 이유로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표결하지 않은 추경호 원내대표 핑계가 표결 지연에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추 원내대표가 끝까지 동의 안 하면 계엄 해제 표결 안 하려고 했던 겁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표결하러 온 당대표인 저와 그곳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와 의장님 간에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날 계엄 해제 표결 지연의 진실도 명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동훈 대표를 통해 지금 뭐 우리가 좀 막막해갖고 좀 앞이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상가영성 TV는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적 세계에서 이 현실을 갖다가 해석을 해보자. 저는 그 한동훈 대표한테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 이사야 44장 19절을 갖다가 묵상이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언제 나온 거느냐? 정말 우리가 깜깜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아무 희망도 없고 노예로 채찍맞으면서 그렇게 나라를 잃고 했을 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 보라, 보라, 보라.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눈 부릅뜨고 희망을 잃지 마라. 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 길을 내겠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적으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 구절을 믿고 그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영토의 대부분이 굉장히 좀 힘든 물 공급이 힘들어 갖고 힘든 지역인데 그 요단강을 갖다 끌어다가 결국은 거기다가 농장을 만들고 거기서 지금 세계 최고의 그런 품질의 그런 과일들을 수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정말 광야의 길을 낸 것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정말 앞이 안 보이고 국힘은 국힘대로 빨리 없어져야 되는 당으로다가 우리가 인식해요. 민주는 민주대로 완전히 그 국민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 이번에 300명 잡혀간 그 과정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고도 그냥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 또 생색내느라고 우리가 마치 내 가족처럼 친지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갖고 아니, 그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겠습니까? 이재명이 야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 자리는요 대통령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이 나와갖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고 생색을 낼 게 아니라 이재명이 나와갖고 정말 큰 절을 하면서 무릎 꿇고 하면서 사죄를 해야 되는 그 자리 아니었습니까? 예? 국민을 버렸습니다. 예. 그분들은 국민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병원에 있어서 묵상을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저는 정말 이거를 보면서 정말 김건희, 윤석열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말의 동정심을 우리가 가질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문구를 써도 이걸 갖다가 놔둘 수밖에 없는 지금 21세기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인데 지금 21세기에 군합발로 왔고 탱크로다가 국민을 갖다 깔아뭉개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그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예. 정말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믿기지 않는 그런 현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12가지 행위로다가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이 뜬금없이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결국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다가 300명 이상 그렇게 미국에 말도 안 되는 노예처럼 구금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미국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아니 돈 다 달랬는데 다 주고 있잖아요. 그 발단은 누구냐? 결국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다. 예.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후대의 사관들이 정확하게 역사 기록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예, 애농님 모두 맞는 내용. 예, 아멘. 예,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이제야 들어왔어요.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가 그 라방에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 하잖아요, 지금.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 페이스북 하면서 이게 이게 몇 시간 전에 한 거지? 어,
6시간 전에,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6시간 전에 이 이야기는 오늘 저녁 8시 30분 라방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라방으로 넘어갑시다. 인터넷에 라방으로 우리의 희망은 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할 그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하나님이 한동훈 대표를 쓰셔서 이 대한민국에 기적을 만드시리라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 라방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함께 책글도 써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내일 월요일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한통령 방송으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애농님, 감사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근데 그 결과가 수요일 날 나온대. 수요일 날, 오후에. 그래서 수요일 날 다시 병원 가고. 결과가 잘 좀 나와야 될 텐데,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또, 또 다시 그거보다 더 센 검사, 그거보다 더 센 거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제 수술이 되는 거고, 수술 없이 좀 어떻게 잘 끝냈으면 좋겠는데, 요즘 그 병원비만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수술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게 되면 또 회복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복잡해지잖아요. 제가 또 필리핀 지금 난리야. 제가 못 돌아가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필리핀도. 네, 필리핀은 저 없으면은 이게 사업이 안 돌아가. 네, 필리핀 구조가 그렇습니다. 아니 나 없어도 팡팡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저는 내일 정기 방송에서 7시 30분 방학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애농님, 감사합니다. 애농님하고 엘리아님이 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좀 영성이 있으시잖아요. 내공이 있으셔갖고, 애농님하고 엘리아님이 기도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기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